자갈치 일보. 떠오르는 이슈와 부산의 뉴스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자갈치 일보 시작할게요. 네,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승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첫 메시지로 통합과 성장을 내놨다는 소식인데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통합, 성장을 강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또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서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또 포스코 초대 회장을 지냈던 박태준 전 국무총리 묘역도 함께 찾아서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또 국민의 행복한 나라, 국민의 주인인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등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국민 통합에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재명 후보는 전날 수락 연설에서도 통합을 14차례나 강조를 했는데요. 국민들이 갈갈이 찢어져 있는데 정치의 책임이 가장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 역량을 최대한 모아서 함께 나아가고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함께 사는 세상에 이어서 경제 성장, 산업 육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제 오후에는 SK 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찾아서 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기업 간담회를 주재했거든요. 그 경제 성장과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SK 하이닉스 간담회에 앞서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압도적 초격차, 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글로벌 경제 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우리에게 반도체를 지킨다는 말은 미래를 지킨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네, 관련 공약을 조금 더 살펴드리면 반도체 특별법 신속 제정, 세제 혜택, R200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 인재 양성 지원 이런 공약들을 내걸었고 세제 혜택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반도체는 최대 10% 생산 세액 공제를 적용해서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반도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해서 공급망 생태계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러고 공약 중에 R200 인프라 구축, 용인 클러스터 조성 이런 공약들은 정확히 어떤 내용들입니까? 예, R200은 R200 캠페인이라 그러는데요. 기업이 필요한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글로벌 재생에너지 이니시티브입니다.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해서 반도체 기업 R200 달성을 지원하겠다. 그리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도 서둘러서 세계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첫 메시지를 정리해보면 통합, 함께 사는 세상, 반도체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다음 뉴스 알아볼까요? 네, 지난 일요일 27일부터 시작된 2차 경선 일반 국민 여론조사 국민의힘 이야기입니다. 당원 투표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발표될 예정이죠. 예, 오늘 그 결과 발표가 납니다. 그 1차 경선에서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3강 체제를 굳혔었는데요. 예. 이번 2차 경선에서는 3강이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후보 중 탈락자 2명이 발생합니다. 그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3파전에서 세 사람의 지지도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 결과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혼전 양상을 띠는 게 지금 현상입니다. 예, 여론조사마다 후보들끼리 엎치락 뒤치락이더라고요. 2차 경선부터는 일반 국민투표 50%에 당원투표 50%를 합산해서 진출자를 결정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일반 국민투표가 대체로 비등한 가운데 결국 당원투표가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결선 없이 본선으로 바로 가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결선까지 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그리고 이 변수 중에 하나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일 텐데 이제 후보들 4명의 후보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단일화를 포함한 반면 빅텐트 구성에는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의견은 조금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보면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가장 먼저 빅텐트 가능성을 열어놓은 모습이었는데요. 홍준표 후보도 원샷 경선을 이야기하면서 한덕수 파고를 넘어야 선거가 탄력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이재명 대 한덕수, 이재명 대 당 후보 1대1 대결
결과를 비교하는 게 제일 공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고요. 한동훈 후보 역시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국민의힘 경선에 집중할 때라고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예, 뉴스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5월 첫날 총리직을 내려놓고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뉴스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까 아지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5월 1일 총리직을 내려놓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 아마 출마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태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이미 사직서를 냈고요. 예. 공보실장 등 다른 정무라인도 이번 주 사임해서 한덕수 캠프에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은 소수 증예로 캠프를 꾸린 뒤 다음 달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범보수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였죠. 28일 총리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손영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사직서를 내고 출석 예정이던 국회 정무위원회에 불참했습니다. 예. 아직 사직서가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한 권한대행이 사퇴 전 일을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지만 김수혜 공보실장도 이번 주에 사의를 밝힐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신정인 시민사회 비서관도 사퇴 후에 한 권한대행을 지원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예. 이들은 한 권한대행이 선거 캠프를 꾸리면 모두 합류할 예정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주 상당수 직원이 추가로 사표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한 권한대행의 사퇴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5월 1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 한건한 대행은 29일 국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제2요구권을 행사하고 30일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 면담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일정을 마친 뒤에는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관가에서 나오는 관측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이야기 들어보면 출마를 결심하는 과정에서 정대철 헌정회장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양한 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권한 대행은 조만간 정 회장과 회동할 예정이다.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개헌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 권한 대행이 출마하면 다음 달 3일 선출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소속으로 출마를 선언한 뒤 단일화하고 승리하면 국민의힘에 입당해 최종 후보가 되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고 보니까 후보자 등록 마감일 전에 절차가 완료돼야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다 하대요. 네, 맞습니다. 그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후보 간의 단일화가 이루어질 경우 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절차가 완료돼야 기호 2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한건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가 각각 등록하면은 한건한 대행은 8번 이후를 받고 예. 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네. 자,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빅텍트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고 또 국민의힘 밖에서도 한 권한대행과 협력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은 이날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한건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위기 극복, 정치개혁 그리고 사회통합 세 가지의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인자 진짜 4월 다 가고 5월이 되는데 조기 대선이니까 당연히 시간이 없는 건 맞는데 이래 번개불에 콩 뽑듯이 진행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차전도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잘 살펴보면서 한 표를 꼭 행사합시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자갈찾음의 오프닝이기도 했었는데요.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서버 등 핵심 인프라가 해킹 당한 가운데 해당 서버들이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 정보통신기반 시설로조차 지정되지 않은 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온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이 사실을 접한 국민들의 충격에 빠진 모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실이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그 해킹 피해를 본 SK텔레콤의 홈 가입자 서버 HSS라 그러죠. 예. 그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 관련 핵심 서버 등은 국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된 바 없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정부는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에 따라서 통신, 금융, 에너지 등 국가 핵심 시설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하고 관리기관의 보호 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지매가 현행 제도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의 세부 지정 범위는 1차적으로 민간기관이 정하고 정부는 타당성 검토 및 필요시 조정만
가능한 탓에 사실상 민간 자율에 방치된 구조 이래 적어놨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입자 핵심 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정부의 직접 점검이나 기술 진단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건데요. 그 SK텔레콤은 최근 3년간 해킹 메일, 디도스 등 위기 대응 훈련에만 참여했을 뿐 이번 해킹 대상이 된 서버에 대해서는 정부 주도의 기술 점검, 침투 테스트를 받은 이력이 없습니다. 네, 지금 뭐 가입자가 2,500만 명이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큰 통신사가 맞는데 이제 이번 사고로 가입자 식별 번호, 뭐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 유심 인증키, 이동통신 서비스 본질에 해당하는 정보가 유출이 돼서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뭐 국민들은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전문가들은 유심 정보 유출은 단순 개인 정보를 넘어서 심 스와핑, 명의 도용, 금융자산 탈취 등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뭐 유심을 교체할 유심이 없어서 뭐 현장에 가서도 유심이 없기 때문에 뭐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가입자들이 현장에 가서 가입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뭐 앱을 보면 현재 사용자가 너무 많아서 모바일 웹을 사용하라고 한다. 그래서 모바일 웹에 들어가면 뭐 대기 인원이 5만 명이 넘고 이러니 이것도 지금 제대로 대처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참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 SK텔레콤도 유심 무상 교체, 이상 탐지 시스템 강화, 추가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보니까 티월드 매장 직원들이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해라 요래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 중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보상하기로 했다면서 유심 교체를 못하더라도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면 안전하다 요래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고 지금 보니까 가입자가 지금 200만 명이 넘어서고 있는데 근데 아직은 생각해 보면 지금 이래 피해를 입은 가입자들한테 서비스에 가입하라 요래 얘기할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가입을 다 시켜놓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입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제발 단디 좀 해주이소. 네, 자갈치일보 SKT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동서대학교 이성수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